안녕하세요. 데니엘의 논튜브 데니엘박입니다. 오늘은 모기지 이자율 동향 한번 짚어드리고요. 또 지금 현재 미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과 또 융자 시장, 또 이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또 연준의 금리 인상,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현상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저는 넥사 모기지에서 시니어 론 오피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. 넥사 모기지는 미국 전역에 라이센스가 있는 모기지 브로커입니다. 주택 융자뿐만 아니고 커머셜 융자, 하드머니론까지도 취급을 하고 있고요. 리버스 모기지, 또 힐락, 다양한 융자 작품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. 또 융자에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, 또 융자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가 아니더라도 타주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 융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,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, 21일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보였는데요. 7.3% 이상까지도 올라갔다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7.04%까지도 떨어진 상태입니다. 그래서 조금 포인트를 쓰면은 7% 언더로 6% 중후반대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. 그거는 좀 30년 고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7년 암이나 또는 FH론 같은 경우에 또 VA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자율이 더 낮습니다. 상황에 맞춰서 그 융자를 받으시면 되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드렸지만은 2-1 buy down이라는 방법도 있죠. 셀러 컨세션을 통해서 2% 1년 동안은 2%, 또 1년 동안은 1% 이자를 낮추는 방법. 3년차부터 노트레이스로 이자율을 지급하게 되는데 2% 이자를 낮추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끝나고 한번 비디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또 필요하신 분들 그 비디오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율이 조금 떨어진 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 10년 국채에 연동해서 이자율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? 10년 국채가 4%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.96% 정도로 약간 떨어진 상태인데 일주일 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많이들 궁금해합니다. 연준에서 11월 2일자로 해서 0.75%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단기 이자는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장기 이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동해서 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이 약간 이자율이 떨어진 것도 연준에서 11월, 12월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. 라고 해서 연방은행 총재들이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했잖아요. 그래서 구두 개입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모기시장까지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떤 기조로 계속 갈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연준은 올해 11월, 12월 내년 초까지도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겠다.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에 특히 모기지 이자율 또 10년 국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2년 국채 수익률과 10년 국채 수익률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단기 국채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도 분명히 경기 침체는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실업률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내년 경기가 심상치 않다. 내년 경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? 강달러 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. 특히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도 20% 30%까지 떨어졌다라는 분도 있고 주식 투자한 분들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로 지금 지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그동안에 수익을 내서 그 자금을 활용하신 분들이 아니면 실질적인 소득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, 미국 부동산을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 목적으로 이제 사신 분들도 작년, 재작년, 올해 초까지 또 많이 있으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살려고 했던 분들이 10분이 계셨다면 한두 분 정도가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한두 분도 오히려 최소한 5만 불, 심지어 10만 불 이상까지도 오버프라이스로 집을 사셨다는 거죠. 그 이유가
아마 그분들, 지금 그 사신 분들은 그 장기적으로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실제 뭐 지금 집값이 약간 하락한 측면도 있지만 뭐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30년 고정이자로 받았는데 10년 안에 매매했을 때 지금 평균 주택을 보유하는 게 사실은 이제 7년 정도거든요. 10년 안에 그 집을 파게 된다면 실적인 이자를 1%, 2% 낮게 받은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.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% 정도 이자리면 50만 불, 융자를 기준으로 할 때 3만 5천 불, 또 2% 7만 불 정도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뭐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뭐 그 정도로 다운 프라이스로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고점 대비, 작년에 산 가격 대비해서 그 정도까지 프라이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자율 1, 2% 정도는 값을 싸게 산다면 그 이자율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. 단기적으로 볼 때는. 또 중간에 뭐 리파이낸스 하거나 집을 다른 걸로 또 바꿀 때는 그렇게 이자율의 1, 2%는 민감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집을 싸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주택 그 지수에 대해서 발표가 있지만 이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지수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작년에 대비해서 하락폭이 있거나 또 지금 집의 트랜잭션이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, 재작년은 굉장히 좀 기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작년하고 비교하는 거는 또 올바른 비교 방법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, 그래서 미국 주류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실제 트랜잭션이 한 뭐 10% 정도 뭐 줄었다 내지는 뭐 집값 하락폭이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이쪽 뭐 LA 카운티는 크게 변동이 사실 없거든요.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유독 좀 한인 그 분들이 미국에 사신 한인 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지금 융자 시장이 물론 이자율이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작년하고 대비하거나 또 팬데믹 이전하고 대비할 때 그 트랜잭션이나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이것을 다 내다보고 좀 판을 짠 듯한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거죠. 팬데믹을 미국에서 뭐 그 만들었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일단은 모른다고 가정을 해놓고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 대처하는 방안은 정말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? 뭐 달러를 찍어냈잖아요. 달러를 찍어내는 거는 미국 사람만 그 달러를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달러를 다 쓰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런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예측을 했겠죠.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죠. 당연히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되는데 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?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뭐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런 현상은 벌어지는 거겠죠. 이미 그것을 예측했지만 또 강달러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강달러가 되고 또 채권 수익률도 높아지고 하면 다시 자금은 미국으로 유입이 되는 상황.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달러를 핸들함으로써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뭐 한국이라든지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뭐 아시아 국가라든지 지금 유럽 국가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 강달러 속에서 그 환율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?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까지 그런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태. 특히 뭐 남가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도 없거든요.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사실 집값이.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건재한 겁니다. 그 실업률도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고 높아진 데지만 지금 제조업도 많이 유입돼 있고 그런 펀더먼탈을 충분히 미국은 준비해 놓고 돈을 찍어냈고 돈을 풀었고 다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뭐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부메랑으로 뭐 미국에도 올 거고 뭐 미국에 사는 사람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? 모든 사람들이 다 공존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좀 시나리오를 뭐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다른 의견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. 아무튼 미국에 사는 또 미국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뭐 달러로 현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좀뭐
해피합니까? 한국에서 지금 솔직히 많은 가족이나 여행이 없지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 많이 나가잖아요. 또 달러를 쓰는데 솔직히 부담이 없다는 거죠. 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, 뭐 미국 전체도 그렇고 특히 한인 분들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현금을 보유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뭐 이런 부분들도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자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현재 처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현재 경제적인 현실과 뭐 부동산 시장, 또 채권 시장,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런 현상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증을 갖고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도 해봅니다. 또 새로운 소식, 또 융자에 또 도움되는 부동산에 관련돼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데니엘의 논투브였습니다.